그 신라에서 이제 그 수도 이전 문제가 유일하게 언급되는 게 이 신문왕 9년 680년대에 있었던 그 기사인데요.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왕이 달구벌, 지금의 대구로 이도,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려고 했는데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록입니다. 이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 기사를 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추측들이 나오게 됐는데요. 대역죄인이다. 네, 다음으로 살펴본 논의는 신라 시대에 있었던 천도 논의인데요. 그 통일신라 이후에 신라가 지금의 경주에서 대구로 천도를 시도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부제로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신라 그 천도 이전 문제에 앞서서 삼국시대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수도 이전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고구려 같은 경우는 총 두 번의 수도를 옮겼습니다. 졸본에서 국내성, 그 다음에 이제 평양까지 이렇게 옮겼는데, 이 평양으로 옮긴 이유가 기존의 어떤 그 국내성에 있었던 전통적인 어떤 귀족 세력의 어떤 약화를 의도했고, 또 경제적으로는 대동강유의 어떤 넓은 평야 지역,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백제 신라를 대상으로 해서 남진 정책이 있었는데 그걸 위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도 고려가 됐습니다. 근데 이 수도 이전 과정에서 국내선 귀족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했고 장수왕 때 숙청됐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다음으로 백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서울에 있다가 그다음에 공주, 그다음에 부여로 이렇게 수도를 옮겼는데요. 이게 다 외부의 어떤 그 침입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. 즉 처음에 서울에서 공주로 옮길 때 고구려 장수왕 때문에 이제 수도가 함락되니까 급하게 공주로 옮겼고 공주가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부여로 이렇게 옮긴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두 나라와 다르게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이 신라 건국이 57년, 기원전이 57년인데 935년까지 992년,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년 동안 이 경주에서 수도를 옮기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두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신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그 신라에서 이제 그 수도 이전 문제가 유일하게 언급되는 게 이 신문왕 9년 680년대에 있었던 그 기사인데요.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왕이 달구벌, 지금의 대구로 이도,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려고 했는데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록입니다. 이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 기사를 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추측들이 나오게 됐는데요.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그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게 신라가 이제 삼국 통일 이후에 편성했던 그 지금의 도 개념의 그런 행정구역이고, 그다음에 금성, 이 아래쪽에 있는 지금의 경주 지역에서 조금 왼쪽으로 이동해서 달구벌, 대구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. 이 수도를 옮길 때 왕은 신문왕인데요. 이 신문왕 같은 경우는 삼국 통일을 했던 문무왕의 장자로서 문무왕 다음 왕으로 이렇게 올랐던 사람입니다. 이 신문왕 때 주요한 어떤 사건을 보면 김운돌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진골 귀족이 있었는데 이 신문왕의 장인이기도 합니다. 이 김운돌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세력들을 일거에 숙청을 해버리고 왕권을 확립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이 달구벌 천도를 그 시도를 했다라는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달구벌 천도와 관련해서 그러면 왜 옮겼을까라는 그 추측이 굉장히 많은데요. 기록에는 아까 그 기록이 한 줄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. 그 첫 번째는 수도의 편재성,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. 지금의 경주 같은 경우도 그 한반도, 지금의 한국 기준, 대한민국 기준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동남부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심지에 가까운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가 거론됩니다. 두 번째는 이 금성 같은 경우는 이때가 지금 680년 정도 됐는데 그 거의 한 700년 동안 한 나라에 계속 수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경제적, 정치적, 사회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벗어난 어떤 새로운 지역을 찾고자 했던 목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때 이제 중국 당나라에서도 수도를 두 개로 운영했습니다.
동쪽에 있는 수도, 서쪽에 있는 수도에서 아까 낙양과 장안을 이렇게 두 개를 운영했는데 그걸 약간 그 모범으로 해서 신라도 이렇게 두 개의 수도를 운영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대구가 낙동강과 금호강이라는 큰 강이 흘러가지고 굉장히 넓은 평야의 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좀 취하려고 했다라는 견해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경주 같은 경우는 그 아시겠지만 바로 근처에 포항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왜구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그 왜구의 공격으로부터 수도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내륙 쪽으로 옮겼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기에 이제 대구로 옮기면 어디로 가냐라는 그 관련해서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. 그 가운데 이제 두 개의 지역이 이제 후보지로 자주 거론이 되는데 첫 번째가 달성공원 방면입니다. 이곳이 이제 대구가 이제 분지인데 이 주변에 있는 산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곳이라 이곳에 어떤 왕궁터를 만들면 넓게 이렇게 주변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공간, 부지가 확보될 거다라는 그 근거이고 두 번째는 수성구입니다. 이 수성구가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그 예전에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대 시기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중시한 게 아닌가라는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달성공원, 수성구 이 둘 중 한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천도를 시도했는데도 실패를 하게 됐는데요. 그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 대구에서 이제 수도를 옮기려고 했을 왕궁터를 가장 먼저 이제 다졌을 건데 그거 관련한 고고학 성과가 지금까지 아직 발굴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뭔가 하려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무산됐다라는 게 지금의 해석입니다. 그럼 왜 이렇게 그 수도를 옮기려고 했는, 그 당시 그 신문에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이 귀족들의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도 경주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었던 그 귀족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 이제 침해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수도를 옮기기 싫어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절차상의 어떤 그 비용 플러스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라는 지적입니다. 그러니까 수도 이전을 하려면 왕궁이나 관청 같은 그 대규모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소모되니까 이런 것을 다 부담하기는 어렵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왕경에 있었던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새로운 수도로 옮겨야 되는데 그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신라가 말은 했지만 시도도 하지 못하고 실패한 어떤 이런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